자, 오늘의 4위 소식인데요. 이에는 표창원 현수막.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유정 기자 설명을 해주시죠.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국회 앞에 보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 인근에 걸린 현수막인데요. 지금 왼쪽은 약간 가려져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 화면이 보입니다. 근데 뿌옇게 처리돼서 안 보이지만 저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표현과 그 안에 합성 누드 사진, 그리고 동물과 이렇게 얽혀 있는 좀 이상한 모양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린다. 이런 말을 써 있습니다.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네. 일단은 얼마 전에 그 패러디했던 그 미술 전시 그림과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그림이 두 가지가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왼쪽에 있는 그림,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있는 저 그림은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그림을 그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어떤 화가가 그린 거라고 합니다. 올랭피아는 프랑스에서 매춘부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그 벌거벗은 몸에다가 박 대통령 얼굴을 그린 저 그림을 표창원 의원실에서 국회에 전시를 했다가 굉장히 논란이 됐죠. 문제가 됐던 그림이죠. 그다음에 현수막은 그에 굉장히 화가 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거 표 의원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표현의 자유다. 박 대통령에서 비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화가가 그린 그림 뭐가 문제냐. 풍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표창원 의원 가족에 대해서도 똑같이 표현하면 너희 가족들은 기분이 좋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합성을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 촛불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박 대통령의 저 누드화뿐만 아니고 촛불 집회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살아있는 대통령인데 어쨌든 단두대 같은 데다가 목을 걸어 놓다든지 아니면 횃불,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데다가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굉장히 격분해 있는 건데 살아있는 대통령인데 어쨌든 대통령 얼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애들 보고 공으로 차고 다니라고 한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집회에서 등장한 것 때문에 굉장히 격분해서 저런 현수막으로까지 불똥이 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표 의원 아내 측에서는 이 현수막을 건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모욕죄로 지금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그런 표현들이 집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표창원 의원과 표창원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 모욕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더러운 잠이라는 그 그림과 지금의 그 현수막 그림과는 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표창원 의원이 누차 밝혔듯이 표창원 의원이 해당 그림을 골라서 해당 그림이 전시되도록 한 게 아니고요. 그 작가들이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공간만 빌려줬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풍자가 허용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이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풍자 내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일반인에 비해 넓습니다. 그러나 표창원 의원의 배우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창원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욕죄 처벌을 비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 모욕죄라는 게 이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 것인데요. 이게 외부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그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했을 경우에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이나 그림을 통해서도 표현했을 경우에 다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수사한 후에 책임자를 이제 찾아서 기소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까지 나중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손수 변호사께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공화당 총재로 있는 이제 신동욱 씨가 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원 부부에 대한 그 19금 묘사 합성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은 소인배거나 뻔뻔한 사람의 지존 같다. 왜냐? 싱글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적 묘사는 가능하고 유부남인 표창원은 안 된다는 논리 아니냐. 그것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그러니까 방금
이 손수호 변호사께서는 법률적으로 이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신총재는 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 뭐랄까요, 이게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네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만약에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를 했다라고 네. 한다면 그 부분도 명예훼손 그 부분도 모욕죄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네, 의견들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표창원 의원을 두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더러운 점으로 조롱당한 그 표창원 의원도 직접 당해보니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더러운 점으로 조롱당한 박 대통령도 누구의 가족이다라고 해서 박 대통령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이 죄는 없다 이런 네. 사람들도 있고 현수막 제작한 사람 꼭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양쪽을 싸잡아서 둘 다 초등학생 짓 한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예. 박 대통령이 어쨌든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 처형인데 저렇게까지 모욕을 해야 하느냐 뭐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다음 순위 내용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